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수사를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플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윤상수 지방청장님을 모시고 세무조사에 대한 실전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론 세무조사 관련된 선정 기준, 납세자 상타는 방법, 모범 납세자 상타는 방법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더니 너무 이론적이라서 따분하다 그래서 실전 사례를 오늘 좀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폭등됐잖아요. 네. 폭등되면서 이렇게 미성년자의 아파트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아파트 취득, 부동산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 관련된 그런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금 출처에 관련된 그런 사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요? 네. 제가 현지에 있을 때 그런 사례도 있고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핫한 뉴스에 보면 아파트 취득이라든지 양도에 대해서 아마 부동산 관련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성년자는 당연하고 고소득 전문직, 요즘엔 PCI 시스템에서 분석해서 소득이 없는데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은 바로 이렇게 소명 안내문이 날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소개할 사연은 재력가 자녀가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조사 사례입니다. 재력가 자녀가 영영그룹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젊은 신입 직원이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고 그 해당 당사자는 소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비싸고 그러니 당연히 국세청은 의심을 갖고 조사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사가 나온 건가요? 예,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소득이 없는데 고가 아파트를 사고 이런 거를 앉아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당사자도 소득은 별로 없는데 고가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할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 성인인데 예, 직장 생활을 금방 시작했기 때문에 소득이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살 능력이 안 되는데 샀기 때문에 의심이 아마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세무조사에 착수하니까 아들은 당시 아버지가 아마 상당한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면 위치에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당시 약간 우리말로 소위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조사에 약간 비협조적으로 아마 일관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반에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조사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사를 진행을 못하니까 막말로 조사관이 약이 올랐지요. 그러면은 그분이 집안에 좀 빽이 있었던 집안인가 보네요. 네, 빽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그걸 자세히는 얘기 못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우리가 정보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게 말을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일 아마 납세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금융 추적 조사를 들어가면 제일 불안하게 들어갑니다. 금융이라 하면은? 금융이라 하면은 은행 거래라든지 증권 거래도 있고 이렇게 되지요. 자금의 흐름을 보겠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현금을 갖다 주고 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금융거래가 포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네. 납세자의 개인 정보인 금융 계좌, 통장 자료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그거 보는 그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프로세스는 이 조사관은 그 지방청장 승인이 나면 네. 타당하면 위에서는 다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 되면 이 금융기관에 네. 특정 점포, 특정 계좌를 지정해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은행 쪽. 예, 금융기관에 보내게 되면 금융기관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다 네.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한테는 금방 통보를 해줍니다. 며칠 있다가 며칠 있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보기에는 6개월 있다 통보해 준 것도 봤습니다. 자기네들은 은행에서 정보를 다 받고 정보 다 해가지고 뒷조사를 다 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부작용이 납니다. 왜냐하면 금방 납세자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또 네. 다른 또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최근에 본 거는 6개월 뒤에 조사 다 끝난 뒤에 통보하는 것도 봤습니다. 조사를 종결시키고 네, 그 뒤에 통보해 주는 것도 봤어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미리 알려줘야 그러니까- 준비도 착실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사관에서 네. 그걸 금융기관에서 금융자료를 요구할 때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은행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바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 세무조사관에서 요청을 하면 아마 네. 법적으로 아마 네. 그런 홀딩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납세자한테 굳이 알려줄 필요가 네. 없다. 이렇게 예외 생각하는데.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조항을 이용해서 조사관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보면은 있잖아 뭐 낱낱이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난 거 아닌가요? 질투려하죠. 사실은 거기 보면은 뭐 온갖 자금들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 추적 조사를 하면 거의 다 항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말로 납세자한테는 좀 항복을 하는 네. 거예요. 대부분 대주로 하고 거기 보면은 이 예를 들면 여기서도 그 부동산 취득 자금만 이게 문제가 되지 다른 자금도 흘러나오거든요. 관련해서. 네, 관련해서 그 계좌에 보면 다른 자금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네.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제일 불똥이 튈 수도 네. 있다. 다른 또 예를 들어 혐의 있는 그 계좌란 게 돈이 뭐 우리말로 꼬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없죠. 이 계좌에 다른 자금이 들어왔다가 또 다른 데 흘러가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또 불똥이 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을 때 뭐 어떤 형태로 받는가요? 뭐 팩스, 이메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팩스로 받을 수도 있고 엑셀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메일로도 보여주고 엑셀로. 예, 엑셀로 뭐, 그대로 이메일로. 예, 신속하게 답이 옵니다. 엑셀이 예. 이메일이 굉장히 예. 빠르죠 실시간으로. 거의 뭐 요청하면 아주 반 시간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빠른 시간. 네. 빠른 시간이면은 며칠 정도? 며칠 아니고 뭐 거의 그냥 온다고 보면 됩니다. 당일날. 예. 완전히 그 특급 배송이네. 예, 그러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특정 점포, 특정 계좌를 지정해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하면 은행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내주죠. 특급 배송입니다, 구독자 네. 여러분. 금융조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 당일 특급 배송으로 엑셀로 바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관리, 자금 관리는 철저히 하시는 게 처음부터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분은 금융 자료를 받고 나서 고객한테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고객이 이렇게 협조하게 되나요? 계속 이렇게 발뺌을 하지 않나요? 알려주지 않으니까. 일단 뭐 금융 추적을 납세자한테 네. 조사관이 거기 통보를 합니다. 금융 추적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경우도 납세자는 당황하게 되고 네. 협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아마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경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럼 예. 이런 경우에 납세자도 또 납세자 권리가 있잖아요. 예. 이 경우에 이제 납세자분들은 이게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세무사를 어느 시기에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면은 이분들이 좀 유리할 수가 있을까요?
납세자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 왜냐하면 자기가 세무 전문 지식도 없는데 처음에 자기가 해결할 거라고 하다 보면 과연 이 조사관에 대답하는 것이 이게 세법적으로 맞는 건지 이걸 줘야 되는 건지 이런 아무 그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료를 줘야 되는 건지 과연 이게 또 이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전문 지식이 없다면 바로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잡을 예. 때부터. 왜냐하면 한참 지나고 나면은 이제 게임 끝납니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세무 직원들도 매일 그 일어난 일을 네. 위에 그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죠. 강 건너가 물 건너가. 물 건너가는 거죠. 보고 다 됐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미 공론화돼 있는데 그런 것도 약간 팁이지만 뭐 깊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수사를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은폐를 하기도 하고 뭐 정보나 자료를 은폐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무조사에서도 역시 첫 대응, 처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자금 출처나 이런 거를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어설프게 대응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분들을 대동시켜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분들한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예, 감사합니다.